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보장 제도인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 개인은 본인 부담률만큼만 납부하는 거지만 CEO의 입장에서는 사업장 부담률에 대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사업장 부담률과는 별개로 개인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 CEO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아주 높지는 않고 사업장 구분 없이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고 은퇴 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다지 심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근로소득 기준인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 기준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 중 중소기업 CEO들의 개인적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먼저 CEO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월별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대한 보험료와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이고, 소득 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보험료인데요. 중소기업 CEO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율의 5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나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출 방식을 보면,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근로소득의 총액을 그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7.09%의 50%인 3.545%를 곱해서 산출된 건강보험료와 해당 건강보험료의 12.81%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산출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평가율을 반영한 후 건강보험료율인 7.09%를 곱해서 산출된 건강보험료와 해당 건강보험료의 10.81%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산출됩니다. 소득 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모두 100% 반영되고, 근로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50%만 합산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는 합산한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인 7.09%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 방식을 보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매년 1, 3월은 직전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서 12월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데, 직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정확한 보수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에서 작년에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차감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거죠. 소득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산정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이고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이 신고자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것이니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당연히 소득을 낮추면 됩니다. 과거 많은 대표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4대 보험 내기 아까워서 근로소득도 낮게 하고 배당은 안 받고요. 하지만 4대 보험 적게 내려고 근로소득 낮게 하고 배당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당장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겠지만 그 대신 법인의 이익과 법인세가 증가하고 잉여금은 많이 쌓여갑니다. 그러면 회사 가치는 올라가서 법인 승계를 위한 지분이동 시 과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승계 없이 회사를 정리한다면 쌓여있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소득세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 적게 내려고 했던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간 부담 세율로 더 많이 내겠죠.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을 낮게 하고 배당을 안 받는 건 답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근로소득을 가져가고 배당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는 효율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세를 위해서도 보수와 배당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소득의 분산, 즉 사람과 경로와 시간에 대한 분산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CEO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종류와 보험료율 및 부과 방식 등을 말씀드리고 보험료를 줄이려면 소득 분산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